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임대차 보호법과 함께 임차인의 대항력 얘기를 배웠습니다. 그죠?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냐 늦냐를 따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임대차 보호법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법 제3조 대항력 조항으로 한번 다시 화면에 떴죠? 한번 읽어볼까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흐르게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조항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경매뿐만이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요, 이 조항이 아주 중요한데 다음 날부터라는 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입한 날짜가 근저당보다 빠르냐 늦냐를 봤었어요. 근데 법조항에 이 말이 있어. 다음 날. 이 얘기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한 날짜랑 근저당 날짜랑 같은 경우가 있어. 자, 빠르거나 늦으면 깔끔한데 같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법에 의해서 아예 임차인은요 다음 날로 밀어버렸어요. 그런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사례를 하나 찾아봤는데요. 사건 번호 2015 타경의 60360 사건,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요. 말소기준 권리가 근저당, 동양생명보험이죠. 근저당 2015년 3월 12일. 자, 임차인의 전입 날짜도 2015년 3월 12일. 날짜가 똑같아요. 날짜가 똑같다? 이런 경우에는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따져야 되는데, 법에 의해서 아까 좀 전에 읽어봤죠? 제3조 법에 의해서 임차인은 다음 날부터다. 고로 임차인의 이 대항력이 이 법에 의해서 다음 날이 돼버려요. 즉 3월 12일이 아니라 3월 13일 날짜로 인정받습니다. 고로 근저당 날짜보다 느린 거예요. 즉 후순위가 돼요. 후순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후순위가 되면은요 대항력이 없어. 후순위야. 그러면 혹시나 배당을 못 받잖아요. 배당을 못 받아도요 쫓겨나는 겁니다. 배당은 이제 기본 원칙이 등기상의 권리 순서로 따집니다. 자,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등기 설명할 때 등기상의 권리는 먼저 오는 놈이 장땡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등기상의 순서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 선순위 후순위 따지는 이유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배당을 해주려고 그래요. 배당이 등기상의 순서가 기본 원칙이에요. 등기에 먼저 오면 배당도 먼저 받는 겁니다. 늦게 오면요 배당도 늦어져요. 그럼 앞에서 다 받고 남는 걸 받아야 돼. 그러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가장 기본 원칙이고 거기에 몇 가지 변수가 끼어듭니다. 그 변수가 끼어드니까 어려운 거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그거야. 어떤 변수가 끼어드는지. 지금은 기본 원칙은 등기상의 권리 순서가 배당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임차인도요 임차인의 순서를 따져야 돼. 배당을 몇 순위로 받을 것이냐, 그게 바로 등기상에 있는 권리들하고 임차인의 날짜 권리하고 서로 또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고요. 기본 원칙이 순서를 따진다 이겁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날짜가 3월 12일로 근저당하고 똑같다 보니까 다음 날로 밀렸어. 즉 순서가 밀린 겁니다. 대항력도 없고요. 배당 순서도 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2016년에 낙찰이 됐는데 낙찰가가 2억 2,399만 원이에요. 자, 근데 근저당 금액이 2억 3,400이네. 낙찰가보다 높아요. 다시 말해서 낙찰된 금액으로요 이 근저당권자 배당을 해주면 끝이라는 얘기야. 더 이상 남는 돈이 없어. 물론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근저당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은 대출 원금이 있고 그 외에 채권 체결액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데, 그건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것도 역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그냥 딱 이 근저당 금액만 보자고요. 낙찰 대금이 모자라요. 얘 주고 남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요, 임차인 보증금 1억 1,500만 원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요 이거는 지금 보증금을 못 받는 겁니다. 자,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이거 보면,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2억 한 3천. 그리고 또 임차인한테 1억 2,500을 또 받아요. 합쳐서 한 3억, 한 4, 5천 됩니다. 3억 4, 5천을 땡긴 거야. 어떻게 보면 집값이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낙찰가가 2억 1,400이면 집값은 좀 높을 수도 있어요. 2억 한 4, 5천이라 칠까? 집값이 2억 4, 5천인데 현재 이 집주인은요 대출 2억 3,400에다가 보증금 1억 2,500 합쳐서 거의 한 3억 5천 돈을 딱 들고 튄 거나 마찬가지. 거의 1억 이상. 집값보다 1억을 더 챙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임대차 보호법 얘기할 때 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차 보호법이지 임차인 보호법이 아니다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만 봐도 벌써 그래요. 가장 중요한 대항력 조항이 임차인이 다음 날로 밀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임차인을 위한 조항이 아니에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아니라 채권자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날짜가 똑같아지면요 채권자한테 우선권을 준 거예요. 임차인 밀어버리고요. 이게 일종의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살짝 그러니까 독소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몇 번 있었어요. 그동안도 이임대차 보호법이 나온 지가 한 3, 40년 되는데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거 현실적으로 못 바꿉니다. 이거를 바꾸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날짜가 같으면 임차인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렇게 법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은행은요, 아예 대출을 못 해줍니다. 거꾸로 집주인은요, 아예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의 요 경제 시스템에 근간을 흔들어 버려요. 이게 일종의 독소 조항이긴 한데 바꿨다가는 너무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바꾸지도 못합니다. 어쨌거나 집주인은요, 지금 이거 일종의 전세 사기를 친 겁니다. 전세 들어올 때 대출을 같이 받아가지고요, 그냥 탁 홀랑 해먹은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한번 그 흐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